예, 돈의 철학이라는 책을 빌려봤습니다. 돈의 철학. 전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은 거고요. 저때 만들었던 영상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빌려봤습니다. 돈의 철학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돈에 관해서 어떤 뭐 사고를 한다, 그죠? 돈에 관해서 어떻게 뭐 철학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겠다라는 책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돈의 본질과 돈의 어떤 가치관을 탐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 관념이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어떤 관념에 대한 생각이랑 관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렇게 돈 경제에 관한 얘기들을 하겠다. 그죠? 돈에 관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이 뭐 단순히 뭐 천 원짜리 만 원짜리 뭐 어떻게 생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 돈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거고. 그다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궁극의 물음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것만 싹 생각해 보면은 막 내가 뭘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어, 그런 어떤 자유, 그죠? 자유롭게 뭘 살 수 있고 그죠? 뭐 그냥 강남 아파트도 막 사고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살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재산을 뛰어넘는 어떤 뭐 이를테면 뭐 미국 땅 한 덩어리, 뭐 일본 땅 한 덩어리 이런 걸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 게 아니라 진정한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렇게 막 수치로 따져갖고 내가 뭐 100만 원을 쓰니까 내가 뭘 살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경제적 자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재산이 작더라도 어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뭐 보면 뭐 이렇게 책을 이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책은 이제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그죠? 디자인도 잘 돼 있죠. 또 이렇게 돼 있고 책을 빌려본 거고 뭐 돈의 철학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뒤쪽에 보면 이제 전반적인 또 개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볼게요. 돈과 성공, 행복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핵심이죠.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돈, 성공, 행복, 삶의 가치관, 요게 이제 네 개 단어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입니다. 요 네 개가. 요거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성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이 뭘까,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삶의 가치관.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다. 완전히 달라졌다. 읽고 난 뒤에 뭐 달라졌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작가를 소개하게 되면은 30년 동안 2천여 권의 참고를 도서를 읽었고, 그다음 240여 권의 심층 도서를 탐독해서 완성한 어떤 뭐 필생의 역작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많이 돼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유명 도서들, 그 철학자들에 대한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읽었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의. 온갖 지식들이 많이 좀 집약돼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 정도 돼 있고 요거 이제 개괄을 한번 볼게요. 뒤쪽 부분에 요건 이제 개괄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인데 그 뭐 방향에 대한 얘기겠죠. 돈은 뭐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인간의 삶의 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돈의 철학은 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며 돈에 대한 지혜를 찾으려는 책이다. 그죠? 돈에 대한 지혜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철학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혼란으로부터 정신세계를 정돈해준다. 그러니까 막 혼란하고 뭐가 좀 정리가 안 될 때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고에 대한 도구가 철학이잖아요. 강력한 도구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많이 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판단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고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책은 이제 돈에 관한 철학이니까 돈과 관련된 그렇죠. 혼란을 겪는 사람들, 돈으로 혼란을 겪는 것을 어떤 뭐 이렇게 조금 사고를 할 수, 좀 더 나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인생의 어떤 절실한 문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까지 어떤 해법을 조금 제시하겠다라는 게 이 책의 어떤 뭐 생각이죠. 이 작가의 생각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처음에 도입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좀 깔끔하게 돼 있고, 뭐 읽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가 지은 거라, 뭐 다시 간단하게 볼까요? 뭐 지은이에 대한 작가 소개, 뭐 고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뭐 대학원까지 나왔고, 뭐 울산 해운에서 뭐 주재원으로 근무했고, 뭐 한신대 지금 교수라는 그러네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운송론 이런 걸 했네요. 그 운송 쪽에 뭐 책을 썼다라는 거, 부자학, 뭐 경제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죠? 돈의 철학, 그죠? 많이 살다 보면 이제 철학도 생기죠. 누구나 이제 나이 한 60, 70 넘어가면 이제 다 철학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작가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돈을 알면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철학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이나 경제적인 어떤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죠? 조금 이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보이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는 돈과 삶의 어떤 지혜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연관된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찾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 돈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얘기. 상당히 뭐 도움됩니다. 이런 책들도 보면. 이제 요거 이제 그 차례들인데,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앞부분. 뭐 일부는 이제 뭐 돈에 대한 얘기인데 초점이 좀 잘 안 맞네요. 다시 뭐 돈이란 무엇인가, 그죠? 돈이란 무엇인가? 뭐 돈은 인격이다, 뭐 돈은 자유다, 평등이다, 뭐 돈은 힘이다, 돈은 신이 낙이다, 뭐 좀 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 돈 어떻게 그죠? 어떻게 벌 건가, 어떻게 쓸 건가,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천의 얼굴 돈, 그죠? 뭐 돈에는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겠고, 뭐 우리의 삶을 어떤 좌우하는 돈, 그죠? 가난, 뭐 이렇게 가난 지속한 저주다, 뭐 이렇게 검약, 그죠? 검약은 미덕이다, 아니면 써야 된다, 뭐 영정조, 조조, 그죠? 정주영, 뭐 이런 사람들. 부자란 어떤 건가? 부자에 대한 오해, 그죠? 성실하고 검소하다 오히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뭐 사치, 그죠? 부패, 뭐 이런 얘기들. 뭐 한바탕 다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횡재, 뭐 도박, 그죠? 유산, 자선, 뭐 쭉쭉쭉 이제 돈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쭉 다 써놨어요. 뭐 돈과 삶, 돈과 욕망, 돈 욕망이다. 그죠? 뭐 돈과 성공, 그죠? 돈은 무엇인가? 부귀, 뭐 돈과 행복,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그죠? 자, 이런 어떤 돈의 성질들을 주르륵 늘어놓은 다음에,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늘어놓은 다음에, 핵심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런 성질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 뭐 일부 돈, 주르륵, 이제 이만큼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르륵 되세요. 지금 뭐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 사태 때문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경제가 뭐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죠? 화랑인 경우가 좋은데 경제 화랑인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다 좀 전반적으로 좀 축 처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죠, 상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책을 한번 쭈르륵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 잠깐만 살짝 한번 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책에 관한 뭐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들만, 예, 뭐 눈에 좀 들어왔던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 예, 그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돈의 철학이라는 내용이고요. 그죠? 빠르게 또 일단 해볼게요. 그죠? 그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뭐 이렇게 그죠? 유명인 철학자들이 이제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 철학자들이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죠 아니면 뭐 근검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쓸 수 있었지만 근검하게 살았던 사람들, 뭐 조조, 뭐 그냥 뭐 정주영 회장, 뭐 역사적 사람들도 있고, 뭐 철학자들, 그죠? 온갖 사람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철학자들까지 해가지고 이분이, 그죠? 작가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게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반대로 낭비해가지고 막 탕진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황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죠? 아주 그냥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마음대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쭈루룩 소개해놓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죠? 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근데 뭐 핵심은 요거가 아닐까요? 그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집을 살 때까지는 내가 돈을 계속 모아야 되겠다. 집을 사고 난 뒤로는 조금 이제 좀 여유있게 살겠다. 뭐 그런 것도 다 철학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다. 나는 뭐 그냥 집 같은 거 뭐 당장 나중에 미래보다는 당장에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즐기면서 살겠다. 라고 약간 조금 루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을 다 이제 철학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사겠다.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 저축을 하고 그런 게 맞았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게 이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니까 현재도 중요하다라는 거 있고, 뭐 그런 개념이니까 뭐 하여튼 누가 옳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책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이나,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 할 때 그때 그 이유, 그죠?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철학을 하는 이유가, 사고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뭐가 써 있으면은, 그죠? 딱 사고가 서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어떤 일이나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어떤 뭐 판단을 잘 할 수 있죠.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돈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죠? 주제가 돈이니까 돈은 이제 자유를 준다라는 파트가 있었고요. 그죠? 자유를 준다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지느냐? 그죠? 요거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물음을 하면은 여기다 yes라고 답하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으니까 계속 돈을 쫓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돈의 노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이제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눈 뜨면 일하러 가고 이제 돈 벌고 오고 다시 또 그 돈을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죠? 돈의 노예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 생활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가 목적이 되고, 그죠? 경제가 목적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yes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no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죠? 돈이 없이 돈이 없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철학적 사고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난 없어도 행복해, 그죠?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럼 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죠. 가치를 348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행복의 어떤 조건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문학적 천재성을 타고나 희극 또는 비극 작가를 꿈꿨던 플라톤, 그죠? 철학자죠. 플라톤 아주 옛날 사람이고, 그죠? 네, 행복한 삶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해학적으로 정의했다. 해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죠? 행복의 조건. 먹고 입고 자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러니까 재산이 아예 없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삶에서 조금 부족한 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이것도 약간 뭐 되게 잘생기진 않고, 그죠? 아니면 되게 예쁘지 않고 약간 모자란 정도. 어,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모자란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이건 상당히 좋은 체력인데 하여튼 뭐 이 정도의 체력도 좋아야 되네요. 건강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도 그죠?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너무 좋은 그런 상황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해학적으로 정의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게 정의했지만 상당히 기본 뜻이 담겨있죠. 그러니까 뭔가 추구할 거리가 있고 쫓아갈 만한 뭔가 여지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뭔가 다 얻었기 때문에 푹 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목표가 뭐 강남에 건물을 하나 사는 거다라고 했을 때 막 죽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건물 샀어요. 그 다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성공이라고 하면은 성공한 다음에는 그죠? 그걸 유지를 하거나 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람은 그죠? 그런 게 이제 오히려 행복한 삶이 아닌가. 오히려 뭔가 아직 다 얻지 못하는 그 상황, 그 과정 자체에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 그다음에 런던 타임즈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네요. 언젠가 가장 행복한 영국인 4사람을 뽑았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이거 그때 어릴 때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래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막 모래성만 지었을 때 그 막 완성했을 때 그 기쁨, 그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내가 돈 줄 테니까 알바 해가지고 모래성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때 생기는 쾌감이랑 다르죠. 만들어낸 거. 2위 아기를 목욕시킨 후에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그죠? 이것도 그죠? 정말 세상이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행복에 겨워, 그죠? 생명의 신비로움도 있지만 아주 행복한 경우죠. 이런 경우 이것도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3위 멋진 공예품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이것도 요거 모래성 완성한 어린이하고 비슷한데 어떤 뭔가 이뤄냈다라는 그죠? 그 느낌.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죠? 욕도 먹고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을 쌓은 다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뭐 그 성취감,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행복들이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도 이런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래 막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게 뭐 자유롭고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만 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뭐 그다지 품질 차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그냥 아반떼 정도 사도 뭐 그냥 뭐 됐다 이거죠. 그 이상 뭐 이렇게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뭐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복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좀 과시나 사치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꼭 이제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이제 현대사회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더 이제 경제가 막 화랑이라 갖고 막 사치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그죠? 돈에 대한 철학에서. 성공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이제 건물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라고 했을 때, 야, 성공했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돈 많이 벌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그죠? 그 다음, 그게 성공인가? 끝인가? 그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왜 건물을 갖고 싶은가?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효도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뭐, 자식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좋은 교육 시키고 싶고, 뭐,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하고 싶고, 응? 내가 뭐, 당연히 너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자랑도 하고 싶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죠. 그러니까, 건물, 돈,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구,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요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성공이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이고,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걸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돈 없이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 효도도 할 수 있고, 자식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봉사도 할 수 있고, 베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는 못하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이 아닌가라는 어떤 개념. 이루어진다. 그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좀, 예, 또, 뭐 좀 더 나은 어떤 삶이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어떤 것들은, 막, 차가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가난이면은, 어, 그거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는데 차를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이상의 가지는, 그죠? 그 외에는 사치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쓸 수 있는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최종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추구해야 될 음,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이제 최종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어떤 어, 것들이 있는데 이런 뭐 경제적이나 아니면 뭐 행복이나 아니면 어떤 성공의 개념까지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이걸 한번 쭉 봅시다. 똑같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삶의 의미입니다, 그죠? 삶의 의미, 핵심은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죠. 요거는 방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방법이 을 궁금하면 목적을 알아야죠. 그 목적, 그죠? 궁극적인 의미, 목적.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프랭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뭐 정신과 의사인데, 나치 감옥에서, 그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 중간중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왜 사는지, 그죠? 음, 그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니체의 말을 빌려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 프랭클이 이 사람 책 저서에 니체의 말을 빌렸는데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왜 사는지를 알면은 인내를 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왜 사는지를 알면은, 그죠? 그럼 사는 방식을 또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내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알면 목표가 확실하면 사는 방식이 정해지죠. 이를테면 내가 뭐 이렇게 효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냥 이를테면 건물 하나 사겠다 라고 하면은 삶의 방식이 주어지죠. 돈을 아끼고 돈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사야 되겠다. 좀 이런 식의 어떤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다. 그죠? 삶의 목표가 무엇이 정해지면은 사는 방식이 정해지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인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죠? 목표가 뚜렷하면은. 근데 반면에 이제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죠? 하면은, 결국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정도까지도 뭐 몰릴 수가 있다. 왜냐면 삶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아니면 이것조차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침에 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고 돈 벌어 오고, 그죠? 그 돈으로 다시 뭘 하고, 그죠? 생활비를 마련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교육하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미 없는 삶, 그죠?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게 곧 불행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삶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음. 그래갖고 이제 그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삶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가치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치로 설명했는데 창조적 가치라 그래가지고 음, 삶의 의미는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세 개가 있는데 창조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이를테면 뭘 만드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뭐를 이루어냈다. 그죠? 뭐 빌딩을 하나 샀다든지 내 명의로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뭔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명예를 남긴다든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외부에다가 그죠? 방향이 외부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 가치 그것도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죠. 아주 좋은 삶의 의미죠. 내가 뭔가를 하겠다 외부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그 다음에 경험적 가치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내가 경험하는 거죠. 방향이 안쪽입니다. 저쪽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어떤 예술 작품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음악에 막 감상해가지고, 야, 정말 좋다. 아니면 뭐 그런 느낌. 내가 직접 느끼는 거. 그러니까 막 내가 피아노 쳐가지고 느끼는 어떤 성취감. 뭐, 그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알을 얻었을 때 그때 그 기쁨. 뭐 이런 것들. 어떤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경험적 가치. 그게 이제 경험적 가치고. 이건 밖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건 안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경험적 가치. 그게 이제 둘 다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창조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뭐 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뭐 장애라든지, 뭐 그런 걸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랭클 같은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가가지고 끌려갔을 때, 그 창조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태도, 즉 가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을 한다. 그냥 그 상황을 모든 걸 받아들인다. 그죠?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이렇게 모든 삶이 이런 거지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종교적인 삶, 그러니까 뭐 스님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삶의 의미.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이제 가짐으로써 이제 삶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 가지 어떤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가지더라.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죠? 여기서 또 하나 볼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의 어떤 효용이라 그래가지고, 돈, 자유, 그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삶의 의미의 효용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영국에서 불황자들에게 그죠? 막 그지 막 그냥 그 불황 막 이렇게 집도 절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냥 막 이리저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경찰 임무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막 반대가 심했겠죠. 왜 경찰을 임무를 왜 이런 애들한테 주냐 하니까 오히려 개선이 되더라. 불황자가 줄어들고 개선이 되더라.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그냥 돈을 주고 빵을 주고 뭐 백날 줘봐야 계속 또 불황자 또 내일 또 같은 또 그 짓 하고 그냥 또 뭐 개선이 안 되더라. 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러니까 경찰 임무나 이런 걸 딱 부여하니까 이 사람이 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기고 그죠. 이런 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개선이 되더라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서의 어떤 어, 삶을 개선하는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를 확실히 가지면서 어떤 어, 사는 방식과 인내까지 생기고 어떤 개선까지 된다. 그죠? 삶이 개선까지 된다. 그죠? 음. 이게 핵심인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돈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핵심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왜 사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렇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이제 조금 뭐 확실히 방향이 안 잡힌다 하더라도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한데, 그것도 네. 또 굳이 또 너무 이게 그렇게 막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좀 삶 자체가 너무 좀 각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좀 사고를 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 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뭐, 한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죠?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게 될지 아니면 또,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